또 올라가야 해요. 네, 올라가야 해요. 올라가시죠? 좌측이요. 계단으로 모셔서 죄송해요. 좀 돌아가면 에스컬레이터 있는데 좌측이요. 네. 이 앞에서 좌측 다시 꺾으셔야 돼요. 다 비어 있어요 지금. 금요일 날 오전 11시. 맞나? 잠깐만, 헷갈리면 안 되는데. 오, 잠깐만. 이거 불안하다 갑자기. 불안하다. 잠깐만요. 지금 아까 기자실 저기 케이크 있는 거? 저쪽에 신고 있어? 저쪽에. 지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올라. 방향을 잘못 꺾은 것 같아요. 저쪽이에요. 저쪽. 방향을 잘못 꺾었어요. 어떡해. 그리고 또 제가 또 사진을 아까 우리 얘기한 번 올라와서 우측으로 꺾었어야 했는데 제가 좌측으로 꺾었어요. 후보자님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타일을 바꿔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우측 꺾으면 바로인데.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를 일시 유예하고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국민을 위한 생계형 지원이니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대로 된 나라라면 장기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련한 국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번 위기를 대한민국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단기적인 대책뿐 아니라 장기적인 그랜드 비전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현 정부의 경제팀으로는 기대하기 힘든 요구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이 나선 것입니다. 이청득심,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초당적으로 중지를 모아 위기의 파고를 넘어야 합니다. 아직도 답이 없는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신속히 응답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고 도와주겠다는 우리 당의 요구를 언제까지 못 들은 척 하시겠습니까?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가 경제와 민생이 경각에 달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쪽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카메라 앵글에 걸릴 수가 있어서 저는 여기서 찍거든요. 네. 우리 공화당 국제대변인 도여정입니다.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회의 조원진 대표 발언 내용을 브리핑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당당하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투쟁 인신감금되신 지가 1089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날짜가 늘어날수록 대통령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국민들은 선거에 매몰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자유파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을 잊고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투쟁, 옥중 투쟁이 언젠가 대한민국을 구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상황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3월 4일 메시지 이후 우리 공화당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지했고 태극기 애국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 감사하지만 거대 야당과 함께 해달라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어제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연대, 연합, 통합을 위해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은 없었습니다. 만나자는 제안조차도 하지 않고 대화 자체를 거부해버렸습니다. 또 미래통합당 새로운 최고위원들이 자유우파 국민들과 생각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보수 분열의 책임은 미래통합당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러한 정치력으로 거대 야당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공천의 자본을 떠나서 정당사 처음으로 공천된 사람들을 다시 심사하는 이런 배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유우파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것 또한 좌파 독재 정권의 음모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불법을 투쟁해서 싸웠던 그 불의의 법을 꼼수로 대응하는 바람에 자유우파 보수 세력들이 괴멸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불법, 불의는 정의로, 합법으로 싸워야지 그것을 꼼수로 싸우는 것은 정도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1차로 44명의 지역구 공천자 발표를 했습니다. 나머지 2차 발표는 서류 미비한 분들이 계셔서 서류 보충하고 새롭게 등록 날짜를 25일까지 갖고 있습니다. 지역 후보로 나가서 열심히 사무실 얻고 또 녹색 잠바를 입고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국회 진출을 위해서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4번의 겨울 동안 싸워왔던 동지들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김문수 대표와의 큰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도 없이 대화를 제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대화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야당은 지금의 집권 여당 소위 말하는 좌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보수만 가두리에 묶여서 공천을 사천을 하든 나라가 체제가 무너져도 불종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이렇게 나라를 망국으로 만들고 좌파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는 그 3년 동안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그 야당이 이제 그렇게 투쟁하고 목숨 걸고 5분이 돌아가시고 분신 자살하시고 수백 명이 다치고 수십 명이 감옥을 갔는데도 우리를 극우라고 매덕하고 저항하지 않고 굴종했던 비겁한 사람들은 보수라고 표를 달라고 얘기하는 이 현실이 과연 그러면 앞으로 어느 누가 어느 정당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깃발 들고 싸우지 않으면 태극기를 들고 싸우지 않으면 누가 저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겠습니까? 오늘 1차 지역 후보자 발표에 지름해서 국민 여러분께 해외 동포 여러분께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권력을 잡기 위해 만든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의 후보가 50명이 됐든 60명이 됐든 그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서 불법 탄핵, 거짓 탄핵, 문재인 좌파 독재적인 사회주의 경향, 독재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을 하고 이번 총선도 그 투쟁의 일환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화당을 이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외면하시면 이제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울 정당은 없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정당은 없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이 분명한데도 그것이
거짓이고 불의인데도 그것을 말하는 정당조차 없어집니다. 지금 4번의 겨울 동안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그렇게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당당하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웠습니다. 앞으로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정의 굴점에서 그냥 그렇게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화당을 선택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릴 것인가라고 말입니다. 정치에는 도의를 지키는 것이 힘이 들고 진실과 정의의 투쟁이 힘든 과정이지만 누구도 두려워서 못하는 그 투쟁을 우리 공화당은 해왔고 총선 또한 그 투쟁의 일환으로 나아가겠다. 정치에는 도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정치의 도의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 조원진을 보고 조원진 한 사람 국회의원 되니까 나간 후보는 다 사퇴하라는 것은 정치 아닙니다. 그것은 야합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국회의원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길을 걸을 것 같으면 우리 공화당은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지금 기성 정당들이 해놨던 그런 행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개혁하고자 만든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국회의원을 들여야 된다는 것은 우리 후보들이 50명 이상이 전국에 출마를 하는데 TV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 후보들이 열정을 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웠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공화당에 헌신하고 고생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저를 비롯한 어느 지도부도 그분들이 비례대표 앞번호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의 현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성공리에 치르고 당선자를 많이 내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지들과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바보같이 매번 당하고 있냐 정도를 지키기가 참 힘이 든다. 정치의 도의를 지키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진실과 정의의 투쟁이 이렇게 힘든 과정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못하는 투쟁을 우리 공화당은 했고 그 투쟁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놨습니다. 우리 동지들과 자유우파 국민들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길이 옳았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등극할 때 많은 국민들이 믿고 뭔가 세상이 바뀔 거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우리 공화당은 그 순간부터 저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역사를 바꿔버릴 것이다.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죄 없는 대통령의 권력을 찬탄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삼권 분립을 무시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보고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우리는 명확히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동지들께서 당의 여러 가지 분란, 또 합당, 또 탈당 이런 과정에 대해 많은 동지들에게 당 대표로서 가장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당 대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투쟁이 여기에서 꺾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김문수 대표와의 차이가, 그 큰 차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꺾이면 대한민국은 그렇게 사회주의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23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 이상입니다. 가방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같죠, 이 앞에서. 여기서 계속 할 건가요? 그래요. 이거 진짜. 잠시만요. 네, 잠깐 조금 너무 가까워요. 네, 조금 뒤로 갈게요. 네, 말씀 주세요. 우리 공화당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 잠깐만 다시요. 네, 그대로 여기쯤 서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공화당 조금 목소리 크게요. 네, 우리 공화당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 다시 우리 공화당이 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한 느낌 있으시죠? 네, 저도 발표하는데 실수할 줄 알았는데 너무 편안하게 잘 했습니다. 그만큼 친정으로 다시 돌아온 느낌? 네, 여기는 소통관이고 전에는 정론관에서 발표했는데 여기서 이제 새롭게 이제 빌딩이 컨스트럭션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건물이라서 아직 세팅이 덜 된 느낌이 있지만 네, 다음부터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 오늘 시간이 바뀌어서 다른 유튜버들께서 많이 못 오셨는데 다음에는 좀 정돈된 분위기에서 좀 안내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공천자도 발표되고 당 이름이 또다시 바뀌고 이런저런 어떤 상처를 받는 느낌도 있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오늘 대표님 말씀 브리핑 내용처럼 우리는 왔던 길은 옳았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할 정당 온리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대통령님 구출해서 다시 나라 세운다는 그 자부심으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강건하시고 코로나 우한폐렴 주의하시고 모두 파이팅 하시고 스스로를 격려하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스스로 격려하시고 동지들을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전선에 나가서 지금 뛰고 있는 주자 후보들은 예비 후보들은 더 많이 힘듭니다. 갑자기 지역구를 바꿔서 모든 걸 다 새롭게 세팅해야 되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도 그냥 우리 공화당을 알리고 자유민주주의에 수호한다는 그런 책무, 책임감으로 뛰고 있으니까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들 많이 말씀 한마디라도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또 우리 공화당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애국우파 유튜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동지들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조원진 대표님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 대표님 믿고 끝까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필승! 애쓰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말씀드리자면 조금 유튜브 선생님들께는 해당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국회 정론관에서 소통관으로 이사와서 첫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당사에서 논평을 진행했던 부분이 국회 정론관도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공사를 하게 됐어요. 사용이 불가하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이 미디어 소통관이라는 국회 소통관이라는 건물의 기자회견장에서 오늘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전에 1시에 박태호 본부장님께서 또 중요한 내용을 발표를 주시고 조금 전에는 또 도여정 대변인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셨는데요. 또
우리공화당의 다른 대변인님들의 모습도 하루빨리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짐이 많으세요. 항상 뛰어다니시고 항상 짐이 많으시고 분주하신 모습이세요. 왼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왼쪽이요. 네. 네, 여기서 우측이요. 네,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철쭉인가요? 무궁화 색깔이네요. 조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국회 소통관이라고 이제는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통관, 그쪽으로 나가셔도 되긴 하는데 원래는 이쪽. 오, 문도 자동문으로 바뀌었어요. 소통관 소식을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이후에 4시 방송에서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출연자분이 부득이하게 선거로 인해서 안 계실 경우에는 우리 후보자님들 활동상을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대기 시간 없는 영상은 별도로 대문 이미지와 함께 작업을 해서 완성도 높은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공화당 라이브에 대한 영상은 유튜브 선생님들이 조금 사용 가능하시도록 로고를 박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공화당,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공화당 라이브였습니다. 잠시 후 4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